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정상화됐는데요. 전면 중단됐던 의사 일정이 재개되고 예정대로 내일부터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도 탄생했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 그리고 민주당 새 지도부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죠. 전재수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전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치르다고 아쉬움도 꽤 있었을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막판에 당 지도부 몇 분들이 그 능동 감시자 아니면 직접 접촉도 있고 했는 다행히 음성으로 다 판정이 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그 자가격리 중이라 네.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십니다. 이게 국회에서 회의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거의 뭐 회의가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 전 의원님은 직접 그 대상은 아니었죠. 예, 저 같은 감식 경우는 대상이라고. 예, 예. 그날 이제 마침 제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 네. 저는 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또는 자가격리를 하거나 예. 또 능동 저 감시 뭐 이것도 안 됐는데 아직 복귀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9월 6일 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임 부대표를 그래서 있나 보면 역할을 대신하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일정은 별 차이가 없겠네요. 회의 운영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 뭐 이제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국회 본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또 자가격리 해야 될 사람들 또 자가격리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예. 예를 들면 회의 참석 인원을 줄인다든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취재하러 들어오는 기자분들을 예를 들면 풀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어떻든 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동참을 하면서 네. 국회 일은 또 국회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낙연 그 새 대표 기자들이 막 나오는데 취재하려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 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요번에도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사진 기자 한 분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 이 이제 국회가 이제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고 있고 전 국민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도 그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는 그 가운데서도 국회 본연의 역할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밖에서 전문가들에게 우리 방송을 포함해서 누가 될 것 같으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다 이낙연 그렇죠. 이른바 어대낙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지금 새 대표가 되면서 당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가늠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이번에 저희 당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들이 뭐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세론을 확인하는 그런 대회였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비전과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던 대체로 보면은 대표 누가 되느냐에 주목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낙연 대표 체제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 말씀 함부로 하시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말씀만 늘 하시다 보니까 단어도 골라서 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만큼 신중하게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로 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국회가 그동안 늘 이게 싸움의 진원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의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포용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가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낙연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당청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당청이 당분간 밀월 관계를 이어갈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청은 당분간이 아니라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밀월 관계라기보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부족한 거 보완하고 잘된 것은 또 잘했다고 박수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원만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는 정부를 이끌었던 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청 관계는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원만한 당청 관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적어도 정치라는 것이 희망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위로는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대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당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당청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 하니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쪽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전 이해찬 대표와의 과거의 인연을 대비시키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의 기자 때의 경험과 또 이후에 새천년민주당 같이 했을 때 경험해가지고 여야 협치에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기대감 나오는데 어떤 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싸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 좀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상당히 협치의 기반이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저희들이 입으로 늘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협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 누구를 위한 협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여야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잘 지내는 것이 협치는 아니죠. 네. 협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입법과 성과 또 이런 것들을 낼 때 이 진정한 협치인 것이지 그냥 여야가 잘 지내는 것이 협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양쪽에 서로 리스트를 내놓고 대조를 해보면 어떨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협치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협치, 국민을 위한 협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치를 하더라도 크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 이제는 이 협치의 내용이 국민을 위한 협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또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 예.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을 네. 그대로 방치하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구성 관련 문제를 다시 꺼낸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진위를 파악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이제 이낙연 대표 취임한 지 하루 이틀 됐습니다. 하루 이틀 됐으면 좀 덕담도 좀 해주시고 뭐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야박하게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몰아붙인 느낌 있습니까? 뭐 처음부터 저 이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가지고 원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다시 물려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핵심은 이제 법사위죠. 네. 예, 이미 이 문제는 끝난 문제고요. 끝난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당대표 취임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야박하지 않나,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네.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회가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적인 성과도 내고 또 예산의 성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낙연 대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야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당과 또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전체 통화에서 이제 책임지는 자리인데 어떻게 서로의 유기적인 뭔가 연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대표께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또 미래통합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또 당대표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포지션에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의 또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원내 지도부와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와 좀 자주 만나서 자주 좀 머리를 맞대야 그 간극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가 이낙연 당대표의 말하자면 공과에도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내 대표당과 이제 당 대표당의 관계 질문 나온 게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은요. 지금 당 대표이기만 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5사람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특성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이 네. 정말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8분의 후보를 넣고서 이 어느 분이 될까 또는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도 이제 고민의 끝을 내지를 못했는데 이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게 답이었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또는 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또는 비주류의 목소리를 당이 받아 안기 위해서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을 골고루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뽑았구나. 정말로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명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에 방점을 찍기로 했는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IMF 국난도 있었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에 저희들이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국회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 국회라는 곳은 입법적 성과와 예산적 성과를 가지고서 국민들께 힘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100일간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집권 여당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서 성과를 내겠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허투루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속도 조절론이라고 굳이 저희들은 표현한 적이 없고요. 문제 우선을 강조했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다만 이제 법적으로 7월 15일까지 이제 출범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통합당에서 지금 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15일 법정 출범 시한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야당과 새롭게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저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빼고 속도를 좀 늦추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부산이 지역구시고요. 전 또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게 됐었는데 부산 얘기 나오면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 나오는데 네. 전 의원께서 전에 그 무공천 주장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산에서 정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3번의 낙선 끝에 지금 2번 당선이 됐는데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저는 이제 같은 성찰하고 분하고 4번 대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성이패. 그래서 저는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정말로 우리 정치권이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던진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든 또는 도덕적 규율에 의해서든 좀 책임지고 명확하게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무공천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통합당에서도 우리도 대통령이 탄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통합당이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후보 내지 말라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네.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지도부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한켠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주장을 해버리면 지도부가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도부가 여러 의견들을 좀 잘 묻어서 모으는 과정에 참여할 거다.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좀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이제는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사과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저게 잘못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인지 저게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것이 저의 이야기의 본뜻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최대 접전지에서 이렇게 재선에 승리를 하신 만큼 이번 국회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초선 4년 동안 60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구포 개시장을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지고 철거를 시켰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안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국민들께 이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위로는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에서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